시도 때도 없이 창문 밖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는 우리 강아지는 밖을 보는 것을 그저 좋아한다고만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의 창밖을 바라보는 행동이 여유로운 풍경 감상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느라 편히 쉬지 못하고 있는 노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강아지가 창밖의 작은 자극에도 집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거나 으르렁거리거나 짖는 행동 등이 동반된다면 보호자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여 멈춰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창밖을 보는 행동을 포함하여 꼬리 무는 행동, 산책 시 과도한 냄새 맡기와 마킹 행동에 숨겨진 의미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대처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려견이 문제 행동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밖을 바라보는 행동의 의미. 강아지가 편안하게 엎드리거나 앉아있는 자세로 바깥 세상의 움직임을 구경하거나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여유를 즐기는 상태라면 이는 정서적 자극을 주는 건강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아지는 특별한 긴장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하루 종일 창문 앞을 떠나지 못하거나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낑낑거리거나 짖는다면 이는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꼬리가 빳빳하게 서있고 털이 곤두선 채로 으르렁거리거나 유리를 긁는 행동이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구경을 넘어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의미하겠죠. 이러한 모습은 강아지가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시각적 자극에 예민해진 상태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아지에게 창문은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언제 침입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감시초소나 자극적인 장면이 틀어져 있는 텔레비전과도 같습니다. 결국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아지의 뇌는 아드레날린 수치가 높은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돼서 정서적인 고갈을 겪게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강아지의 시야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거나 커튼을 활용해서 밖을 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대신에 집안 깊숙하고 아늑한 곳에 편안한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른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창문에 집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명확한 기다려 훈련을 가르쳐 줌으로써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꼬리를 물기 위해 도는 행동.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한두 번 쫓는 행동은 어린 강아지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놀이의 일종입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는 과정이고 보호자와 즐겁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유희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거나 자신의 꼬리를 향해서 날카롭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주의해야 합니다. 꼬리를 잡은 상태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입으로 물어 뜯으려고 하거나 꼬리 주변의 털이 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행동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심한 경우 꼬리에 상처가 날 때까지 물어뜯는 자해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강아지의 정신적 건강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은 강아지가 정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 중에 일정한 경로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거나 제자리에 서서 머리와 몸을 좌우로 계속 흔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를 정형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야생의 본능을 해소할 수 없는 단조로운 환경에서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무의미한 동작을 반복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물기 위해서 계속 도는 행동 역시 이와 동일한 원리로 발생합니다. 불안함이 심하거나 에너지를 건강한 방식으로 분출하지 못할 때 강아지의 뇌는 처리되지 못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공격 대상으로 삼거나 의미 없는 동작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반복될수록 뇌에 깊게 각인되어 나중에는 특별한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강박 증상으로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단순히 강아지가 혼자서도 잘 논다고 오해하며 방치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는 강아지가 현재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생활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리는 강력한 경고 신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꼬리를 물기 위해 도는 행동이 관찰될 때는 강아지를 나무라기보다는 생활의 풍성함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는지 체크하고 매일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서 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하고 실내에서는 뇌를 자극시켜줄 수 있는 노즈워크 놀이나 퍼즐 장난감을 제공해서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추천하는 것은 보호자와의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감정적인 교류가 이어지는 것이겠죠. 보호자가 강아지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때 비로소 강아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한 정서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후각행위. 반려견에게 냄새를 맡는 행위는 세상을 탐험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본능적이고 건강한 소통 방식입니다. 코를 통해 외부의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강아지는 정서적 안정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산책 내내 땅에 코를 박은 채 보호자의 부름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평소 좋아하는 간식조차 거부하며 오로지 냄새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강아지가 후각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단계를 넘어서 강박적이고 고집스러운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강아지는 현재 탐색의 즐거움보다는 쾌락적 집착에 사로잡혀 있거나 불안감에 휩싸여 스스로 행동을 멈출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정 냄새나 탐색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할 때 강아지의 뇌에서는 흥분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는 일종의 터널 시야와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서 결국 냄새를 맡을수록 오히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호자는 산책 중에 강아지가 마치 냄새를 찾는 것에 중독되는 반응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히 흐름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땅에 코를 박고 보호자님의 부름이나 리드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무조건 냄새를 맡게 해주는 방임보다는 정해진 지점에서 후각 활동을 충분히 즐기게 하되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보호자와 소통하며 걷는 규칙이 있는 산책을 통해서 강아지의 뇌가 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마킹 행위. 반려견에게 영역 표시, 마킹은 자신의 정보를 남기고 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일종의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산책로의 특정 지점에 소변을 남기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동시에 다른 강아지들과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지극히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산책 중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모든 수직 사물에 마킹을 하려고 집착하거나 마킹을 하느라 산책의 흐름이 계속해서 끊기는 모습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실외가 아닌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에서 가구나 벽에 소변을 누는 실내 마킹이 나타난다면 이는 보호자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도한 마킹은 단순히 영역을 넓히려는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냄새로 주변을 덮어버림으로써 일시적인 안도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실내 마킹은 집이라는 안식처 내에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고 강아지의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강아지는 보호자가 자신을 완벽히 보호해주고 있다는 신뢰가 부족할 때 스스로 집과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겨서 침입자를 경계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보호자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강아지는 과도한 마킹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생존 전략을 선택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산책 시에는 보호자가 보행 속도와 방향을 주도하며 강아지가 특정 장소에만 적절히 마킹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서 마킹이 발생했을 때는 강아지를 크게 혼내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켜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니 마킹한 자리는 냄새가 남지 않도록 전용 세정대로 철저히 닦아내고 강아지가 집안 전체를 지켜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안락한 하우스 훈련과 기다려 훈련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마킹을 하는 강아지라면 거의 99% 확률로 초인종 소리를 비롯한 외부 소리에 흥분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불안함이 기본적인 감정 상태이기 때문이죠. 보호자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때 강아지는 비로소 마킹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4가지 행동들은 반려견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보호자 혼자서 이러한 본능적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각 반려견의 성향과
생활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에게 딱 맞는 정확한 진단과 교육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니버니 애견 학교를 운영하면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서로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밀한 관찰과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한 1:1 개인 레슨은 물론이고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룹 레슨을 진행하고 있으니 혼자서 고민하시고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반려견의 평생 행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의 문제 행동과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신다면 댓글 링크를 통해서 개인 레슨을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